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네,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전 민주당 한반도 평화경제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어제 영하권의 강추위였는데도 전국 곳곳에서 이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지난 1일 이 부산에서 열린 참석 인원의 4배, 5만 2천 명으로 경찰이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양쪽의 열기가 다 뜨겁지만 유독 탄핵 반대 집회의 세가 좀 규합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그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뭐 경찰 추산 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특정 언론사에서 한 AI 집계로 보면 15만 명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각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극렬 지지층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표현을 쓰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커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권을 견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구속을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더 엄밀하고 명백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탄핵하기 전에 소추하기 전에 이런 사실관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거 뭔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각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국회에서는 뭐 법 만들기를 마음대로 만들고 탄핵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마음먹고 헌법재판소가 가담하게 되면 사실 내가 뽑은 대통령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게 됐죠. 네.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는 제도가 아니고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일반 정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밀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이 아닌 뭐 시한을 정해놓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만약에 성급한 절차 진행으로 탄핵이 되게 되면 그럼 내가 투표한 이 한 표 투표권 우리가 뽑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견제 심리가 직접 민주주의 발현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 예. 어제 대구 집회에는 유명 한국사 강사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결국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려는 거대 민주당이 바로 내란의 주체라는 것을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편파적인 재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실체를 알려준 100% 계몽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네, 강사 전한길 씨 발언 인용해 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회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집회 가능하죠. 많은 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 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한길 씨 같은 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길래 그러한 말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내란의 주체가 민주당이다.
내란을 일으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각종 사령관과 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주체가 민주당이라뇨. 민주당이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했다라든가 탄핵을 여러 차례 선행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제 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되고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내란 행위이자 비상계엄이 얼마나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씨가 이러한 주장을 반복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집회엔 이철우 경북도 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지자체장의 집회 참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현행 법령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현행 법령상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건 이미 선관위에서 아마 해석을 했던 부분을 알고 있고 네. 네. 민주당의 경우에도 탄핵 찬성 집회 등에 상당 많은 지자체장들이 참석을 해왔고요. 예. 김관중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위증교사 사건 판결 전에 그 뭐 항의하는 집회, 그러니까 촉구하는 집회성에 거기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이게 그 어떤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특정 예상되는 혹시나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의사 표명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만 조심한다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탄핵 반대 집회는 부산, 대구에 이어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 등 곳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증인들 진술이 공방을 낳으면서 집회가 좀 가열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격화되는 분위기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회가 사실 이게 양상 자체가 거기 나오는 말들이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따르겠지만 네. 이게 뭐 폭력성으로 변질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상호 바람직하다 평가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국가기관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돼요. 네.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은 분이 나오든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은 분이 나오든 이 국민적 의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호 의지가 강하다. 또는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말은 뭐냐? 국민적 평가가 만약에 더 우호적이다라고 하면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국민적 평가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집회 참석 인원 수가 네.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 양쪽의 열기가 다 뜨거운데 탄핵 반대 집회의 새가 조금 더 불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집회 숫자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네. 예.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의 경우에는 개신교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자들로 또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가 탄핵 찬성과 반대에 나선다는 자체는 물론 새겨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라든가 네.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휩쓸어 쓸어버려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격화시키게 만들어서 네. 잘못하면 뭐 유혈 사태라든가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탄핵 심판 근데 사실은 저분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예. 저 말들이 그렇게 뭐 어떤 유형력 행사를 촉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예전에 보면 촛불 집회 때도 그 관련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횃불로 뭐 반민주 세력을 다 태워버리자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곧 저희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이 저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폭력성을 조장하는 취지의 말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 비유법 이런 것들도 너무 이틀막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네,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를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서 이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지원 예.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 의원, 요원, 인원이란 용어를 섞어 쓰면서 논란을 낳았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도 신뢰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탄핵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 일반 형사 재판이었다면 충분히 변수가 되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용어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거의 비슷해야 돼요. 예컨대 저분들이 군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직역에 종사했다면 몰라도 군인의 경우에는 복명복창하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굉장히 그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특히나 이제 곽종근 씨의 문제가 큰 것이 처음에 뭐 요원을 빼라. 그러니까 요원을 빼라. 그것도 장관이. 근데 나중에 요원을 빼라라는 건 본인이 했다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또 끄집어내라 했다고. 그다음에 또 그 자수서에 보면은 이탈시키려 했다. 이게 단어가 다 틀려요. 네. 그럼 이게 본인이 경험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고 홍장원 씨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 적어준 걸 받아 적었어요. 그 본인이 명령하다라면 될 것을 왜 정설시켜서 정설 왜 하죠?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달 대상이 만약 부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본인은 받아 적는 순간에 이건 시행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하로 하여금 명령을 수행케 하려는 목적의 정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이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현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입장, 결을 같이 하면서 민주당과 특정 세력이 탄핵 공작을 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회유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란 행위를 일으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군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윤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틈에 정치 공작이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뭐 진술의 일부가 단어 자체가 몇 가지가 좀 혼동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급박한 순간에 완전 무결한 그런 진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곽종원 사령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 그 통신망을 다 오픈하는 바람에 모든 지휘관과 그 인원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다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술 내용 다른 인원들에게 충분히 확인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어떤 부분이 좀 뭐 허술했던지 부족했던지 부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군대를 보냈고요. 네. 군대가 그 당시에 창문을 깨고 의회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한 가지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번 탄핵 심판 심리 자체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일정 부분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네. 이런 지엽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어서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이걸 토대로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을까요? 네. 이런 게 내용들이 만약에 밝혀졌다면 탄핵 소추 의결 안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가 됐을까요? 이것도 아마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12월 6일 날 사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예. 대단히 중요한 두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박범기 의원이 또 별도로 만나요. 박종훈 전 사령관을. 네. 아니 이런 것들이 사실 역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의해서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왜 했습니까?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을 애초부터 목적으로 하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변론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쟁점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